9번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주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2차에서도 나올 수 있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인가 봐요. 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갑의 지분의 근저당권 등기 등이 맞춰진 상태에서 그 토지를 이필지로 분할해가지고 이를 각각 갑과 을의 단독 소유로 하는 공유물 분할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 기록에도 위 근저당권의 등기가 전사되어 그쵸?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말소 절차에 의하여야 된다. 네. 선례 2004년도 선례 그대로 내용입니다. 수인 공유 1필지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변론 종결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 이전되었으나 이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그 공유자가 모두 소송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변론 종결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그러니까 재판 진행 중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이렇게 이전이 되면 그 이전된 사람이 들어와야죠. 그리고 이전 넘긴 사람은 이제 그 공유자가 아니니까 소송에서 탈퇴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 됐는데 그 새로 주인이 된 사람이 소송에 합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승계 참가 등을 해가지고 들어와야죠 소송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인데 누락이 된 상태로 만약에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은 무효죠. 네, 효력이 없죠. 이거는 민법, 민소법, 부동산 등기법 이게 공통 주제입니다. 이 공유, 합의, 총유 이 공유들은 네,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죠.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당사자가 소송 승계 절차를 취하지 여기 나오네요. 아직 아니에요. 이제 민사소송 내용입니다. 지금 1차 부동산 등기 1차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1차 공부 때는 민사소송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에도 민사소송이 나오고 부동산 등기법에도 민사소송이 나오죠. 네.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은 1차도 확실히 이게 더 아무래도 더 이제 적이 되죠. 민사소송 배우지도 않았는데 소송 승계가 뭔지 안 배웠잖아요. 1차 때는. 취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종전의 공유자를 포함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이 판결에 기하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예, 판결 자체도 무효고 당연히 그 판결에 기해서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공유자가 전부 들어와서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등기 입장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나온 거고 민사소송법 입장에서는 판결 자체가 무효다.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2차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 민사소송까지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한결 네. 저기 할 겁니다. 민사집행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민사소송을 안 한 상태에서 민법과 민사집행을 하니까 막 민사집행이 아주 그냥 엄청 어렵죠. 부동산 등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2번은 맞는 거 등기를 할 수 없다. 저는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아직 안 했으면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뭔지를 모르겠죠. 네, 그렇네요. 네. 1필의 공유지를 공유 분할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분할 절차를 그쵸? 분필 먼저 해야죠. 네. 이게 수필지의 공유지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저기 하면 되는데 1필지를 분할하면은 예, 분필 절차 먼저 밟아야죠. 그 토지 대장에 의해 분필 등기를 먼저 하야 하고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네, 각자 하면 됩니다. 네. 분필했으니까 뭐 100번지 기존 100번지하고 100-1번지 100-2번지 이렇게 각각 다 이렇게 분필을 해놨으면은 그 각각 주인하기로 한 사람들이 각자 공유자들이 각각 네, 등기는 각각 알아서 해도 됩니다. 뭐 상속으로 인한 그 등기처럼 뭐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한 번에 이렇게 뭐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속인 각자는 할 수 없고 그런 거랑 다른 거죠. 가등기도 마찬가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도 그 자기 지분에 따른 등기만 각자 할 수 있고 오히려 다 같이 등기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죠. 상속이랑 반대죠. 네, 다 연결지어서 알고 있어야죠. 동시에 하지 않고 네, 각 부동산별로 각 독립해 신청할 수 있다. 네.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되고 뭐 4번은 뭐 이거는 최신 이렇게 기출이네요.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신청할 경우에 제공할 등기부 정보는 둘 다 있어야 된다. 네. 함께 제공해야 된다.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두 시험에서는 둘 다
등기필 정보가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해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당시 등기필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된다. 그 등기필 정보를 두 개를 제공해야 돼요. 네, 상당히 특수한 경우죠. 등기필 정보를 두 개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는 아마 부동산 등기법 통틀어서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상당히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왔네요. 처분 이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A, B, C 3필지의 부동산 중 A, B는 갑을 병 3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C 필지 토지는 갑을 병 정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정은 지금 C 필지에 대해서만 공유자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공유자 이외의 자는 협의에 참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인데 참가를 못했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에 지금 예. 공유자 이외의 자는 참가하면 무효가 되고 공유자인 사람이 참가를 못해도 무효가 되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5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2차에서 나올 만한 주제죠. 네, 좀, 이렇게 희한한 주제들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데, 중요한 주제 나왔습니다. 간만에. 문제 10번 등기의 효력. 옳지 않은 거. 4번이 틀렸나봐요. 지적공부가 멸신의 토지를 제외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저로서 그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이 없다. 그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대장이 있어야 돼요. 2번 구분 소유권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은 대장이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이거는 네, 등기 효력이 없죠. 네, 물리적 요건을 현실적으로 일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이죠. 구분 소유권의 일원 되기 위해서 등기 효력이 없으면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 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수도 없이 그냥 공부하면서 보게 될 내용인데 안 긁고 왔네요. 네, 아무튼 맞는 내용이고 3번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당시 종전토지 위에 있는 등기 하나고 그 공고 이후 환지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이거는 판례 내용이네요. 그래서 판례 내용 그대로 따라서 환지에 대한 결론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존중하는 것은 기한하고 효력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각하할 것이다. 등기 효력이 없으니까 각하하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맞춰지고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유효한 등기가 되죠. 네, 뭐 상관없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를 볼 수 있죠. 이거 없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이것도 판례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체관계를 맞게끔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니까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뭐 무효등기 유용 합의 관련해가지고 판례던 것 같습니다. 1번 판결 요지 1번을 문제로 갖고 온 것 같아요. 3번이 여기 나오는데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 여기 부분을 그대로 지문으로 갖고 왔네요. 네, 판결 요지 3번이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사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약 체결했으나 채권자가 아니 원래는 채권자로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거 있었죠. 그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그 자기 아들 명의로 부자 관계니까 뭐 아버지나 아들 명의나 뭐 누구 명의로 되든지 간에 상관없겠죠. 그래서 뭐 이걸 엄격히 따질 문제는 아니다. 제3자의 명의로 경유했더라도 부기 등기로 이놈이 갖고 오면 되잖아요. 채권양도 등을 받아가지고 채권양도 방법으로 하고 이거는 등기를 부기 등기를 해야 그걸 효력을 받으니까 부기 등기 하는 거죠. 이전 받았다면 뭐 문제 없죠. 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슬쩍 바꿔가지고 4번이 틀렸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재 이런 거는 그 가처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98년도 판례고요. 가등기는 뭐 이렇게 해서 가등기의 성격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 되는데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거 자체를 가등기를